또 하나 내가 좀 불안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음. 어디갔더라. 아, 여기 내가 기사는 준비 안 했는데, 장예찬. 아, 장애찬. 장예찬이라고 이제 윤석열 쪽에 또 이제 이준석을 대체할 무슨 젊은 친구가 하는데, 음. 다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하자. 음. 비상 상황을 마음 놓고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누가요? 장애찬. 장예찬이. 예. 아니, 그 친구 우리 당 당원입니까?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한 게 제가 이럴 때마다 옛날 친박 정치인들 보고 화가 나는 게 경상도 특히 TK인 정치인들 과연 당신들은 뭘 했기에 지금 현재 권력 잡고 국민 앞에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전부 다 나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당에서 오로지 우리 당을 지키면서 온 사람들이 없어요.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동안 뭐 친박이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 잡았을 때 똑바로 못했고 그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 지들끼리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젠 이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 당을 대표하고 우리 당의 실력자라고 나오는 건데 장희찬 같은 친구도 그렇고 전부 다 정말로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저 옛날에 쭉 한 달에 당부터 있잖아요. 쭉 그 올라온 민자당부터 쭉 올라온 거기에 대한 그 역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애정과 그 안에 녹아 있는 각종 스토리들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바깥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나중에 권력 뺏기고 나면 아니면 이준석처럼 이 정권에서 야 너 효용 가치가 다 돼가지고 너 쉬어 이러면 이 친구들 또 총질하고 안 하겠냐. 조대원 보고 총질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 당에 있으면서요 18년 동안 참고 견디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준석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니는 그것도 못 참나. 내가 봤을 때는 이준석은 정말로 엘리트 코스로 특혜로만 받아온 정치인인데 그게 뭐 그래 억울하다고 눈물을 찔찔 흘리고 그 방송 나가 받아주고 뭐 지금 보면 저는 솔직히 이준석이 부러워요. 그런 상황이거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장해찬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너무 주제넘다. 지금은 이제 이 시점 법원이 꼼수 쓰지 말라고 판결 내렸는데, 그걸 피해가면서 또 꼼수를 쓰자고 이 젊은 정치인한 자가 대놓고 지금 떠들고 있어서 내가 참 어이가 없어. 나이가 젊지. 내가 이준석에 대해서 참 겉모습도 많이 쓴다고 했더니 그 한 수 더 뜨네, 장혜찬 같은 친구들은. 이래. 그러면 윤핵관에서 적어도 장해찬을 이준석 대항말로 그렇죠. 잘 삼은 거네. 예, 그래가지고 꼼수와 이 겉모습 수에. 전당대도 준비하고 있었고, 아 그래요? 예. 청년재단이라 그래서 나는 게 뭔가 싶었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20, 30대를 잡으려고 이른바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국가기관이다만 청년재단을. 저도 찾아봤어요. 그 단체가 뭔가 뭐 싶어가지고 과거에 직전 이사장 누가 있냐면 독일 대사를 했던 정봉구 씨가 정봉구 같은 정도의 예. 급이 하더만. 이 정권이 얼마나 이제 폴이 없으면 장해찬을 거기에 갖다 꽂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청년재단이라는 것은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이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인데 그거 청년이 하는 게 아니야. 청년을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어린이재단 가면 어린이가 하는 겁니까, 이사장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장해찬 넘겨주고 그냥 장해찬은 그 직함을 들고 당내 권력층에 뛰어들고 완전히 이건 그냥 뭐라 그러지? 이거 룰도 질서도 없고. 예를 들면 정봉구 씨가 청년 이사장 할 때 당내 무슨 그 투쟁 안 껴들었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사실은 뭐 정부 산하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비록 정권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도의적으로. 그리고 상식이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 이렇게 말로서 막 배설하는 젊은 친구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아주 잘못 배웠다. 예? 직함들을 그 네. 누구지 그 대통령실 갔다 온 그 박민영이라는 친구 대통령실 들어가기 직함이 여당 대변인이었더만.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그 여당 대변인이 막 그냥 대통령 까는 그 직업인가? 그것도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하의 조대원도 만약 여당 대변인을 맡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그 사표를 던지면서 대통령 앞에 정말 바른 얘기를 던지면서 내가 중심으로 드리건데 직을 걸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지. 역할이란 게 있거든요. 그 위치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사람 입을 묶으려면 제일 첫번에 두고 일자리를 맡겨버리면 그 역할에 묶여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로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제 불러도 안 갈 거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정치하는 친구들 바라보면 정말 국민 얘기하고 국민 이름 팔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당신들이 입에 올릴 국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이준석도 당대표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무시했거든. 내 상식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려고 한 게, 이게 뭐 워낙 이게 막 그냥 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이거 범 이준석부터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직함은 챙기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롭고 싶으면 직함 던져야지. 지금 어제 이준석 어쨌든 당대표에 뭐 하시나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같은 경우는 청년재단 거 던져야 되죠. 선대하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러면서 방송 나올 때 있고, 장해찬 평론가 그러면서 나올 때 있고, 저는 방송에서도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금 계속 그 정치적 그 뭡니까 분쟁을 이렇게 유발하고 소모시키는 게 저는 적절하진 않다. 그게 뭐 방송이 생리겠지만 그 철을 타라가지고 이렇게 직함을 다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게 맞냐? 그게 저는 그래 봐요. 모든 그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없다. 국민의 삶은 없다. 국민의 심정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요즘 밥그릇 싸움에서 가급적 이쪽 편을 안 들고 싶고, 오늘 이준석이 또 그런 말 했대요. 오늘 SBS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계적인 그 뭡니까 흑백 논리 저기 둘 다 이렇게 양비론 둘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는 윤핵관이냐 나냐 둘 중에 선택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국민은 어떠냐면 제가 뭐 호남도 가보고 이런데 호남 쪽은 이준석을 좀 이렇게 지지를 해요. 막 윤석열도 욕하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준석이 윤석열을 까주니까 윤석열이 더 미운데 대신 싸워주니까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이준석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다. 국민 마음은 뭐냐면 문항지에 1, 2, 3, 4가 있는데 이 정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과 이준석이 동시에 사라지길 바라느냐 그럼 그게 국민 지지가 제일 높을 거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저 좌파 쪽에서 아직 이준석에 대해서 좀 비호하는 거는 뭐 명확하게 그 전략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준석이 윤석열까지. 그리고 좌파 쪽에 좀 미디어치나 저한테 요구적인 것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건데 뭐 저는 근데 정치인이 아니라 장애 농객이니까. 그렇죠. 예. 이준석도 요기 약간 좀 이제 어느 사건 가지고 이제 착각을 하면은 착각하면 안 되지. 또 사고를 치게 돼 있죠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당 대표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어요. 그 자체를 지금 인정을 못하니까 내가 왜 쫓겨났지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행동합니까? 저는 나중에 결국은 당이 깨질 거다 봐요. 지금 안 가지면 그 주제로 가야 되는데, 아니, 어쨌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을? 대통령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여한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참모라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당을 지키는 방법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변수를 줄이는 최고 좋은 방법은 변 대표님은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유승민을 등판시켜야 된다. 이재일하고 유승민을 등판시키면 이준석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준석은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끔 착각이 뭐냐면 이준석과 유승민이 되게 한 편이다 가깝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도 들어가 보면 유승민은 이준석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준석은 유승민을 이미 자기 발 아래로 봐요. 자기보다 급이 낮은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같이 갖다 붙이잖아요. 유승민을 세워가 올리면 이준석 사그러드는 거. 이준석 변수는 지금 분란은 이거는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 다음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다. 근데 윤핵관이 그렇게 못할 거다. 왜? 유승민한테 통째로 이거 늑대 한 마리 제끼고 자기가 왕노로 달라 그랬는데 그거 다시 호랑이 불러올리는 꼴이 되거든. 차라리 이준석 그냥 놔두는 차라리 낫다고 보지. 어차피 내년 이게 끝나는데 그냥 어차피. 이준석은 살살 부슬리면 타입이 되는 사람이거든. 제가 가끔 준빠들한테 그래요. 만약에 이준석한테 장관 자리 하나라도 줬으면 정부에서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문광부 장관 뭐 이런 거 주고 아이고 잘한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 때문에 이렇다 얘기했으면 이준석이 지금 저렇게 들고 일어날까? 지금 내가 이 개고기 팔았다고 이렇게 내부 총질하고 할까? 저는 아니라고. 아니, 내가 그쪽 물어보니까 문광부 장관을 주고 싶었는데 이준석이가 하도 녹취를 많이 까니까 누가 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못했다 그러더라. 아, 그래요? 이거 사실은 이제 긴밀하게 좀 가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그냥 녹취 까고 라디오 달려가니까, 문광부 장관 제안하면 다음날 라디오 가서 깔까봐 무서워서 같이 못했다 그러더라. 나도 옛날에 통하고 뭐 문자 카톡 보낸 거 또 깐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그럼 유승민을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불러온다. 그러면 대충
정리는 되겠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치적 기본 도인 알고 뭐 연세가 있잖아요. 나이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제 나이만 되더라도 파국은 피하려고 해요. 우리는 뭐 끝까지 붙어보자 이거보다 상대가 한 발 물러나면 나도 저놈이 좋진 않지만 한 발 물러나고 이런 걸 좀 알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쟤는 왜 저럴까 이럴 때마다 뭐 저한테 조언하는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 너는 저 나이 때 안 저런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나이 때를 돌아보니까 아 나는 됐구나. 내가 정의란 이름으로 용기란 이름으로 더 남한테 상처 주고 들이받고 안 해야 될 행동들을 많이 했구나. 이게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지금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은 뭐 본인은 계산하에 움직인다 하지만 지도 지금 감당이 안 될걸요 이제. 일단은 현재 이번 법원의 판단 취지로는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가 해소되는 내년 2월까지 전당대회 못합니다. 뭐 안 하는 게 맞다고. 못하게 이제 법에서는 많이 찍어버렸어요. 음. 이거는 뭐 그냥 이 한 당대표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2월까지 비대위원장 가고 2월에 윤석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무슨 주호영이 다시 넘어오든 막 권성동이가 하든 아니면 윤핵관의 장지원이가 하든 어리버리가 하는 순간에 또 모든 언론의 초점은 또 이준석으로 가요. 내년 2월까지. 가겠죠. 예. 한 마리 던지면 계속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대위 운영이 안 돼. 이건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마 강신업 건희 사랑.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무의 실세 같던데 그냥 강신업 하자는 데 다 갔기 때문에 강신업이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하더라고. 하나는 이준석이를 최대한 빨리 구속시키자. 그게 아니면 당 깨고 나가자. 여기서 지금 판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둘 다 저는 죽는 길이라고 봐요. 구속시켜도 죽는 길, 더 빨리 죽는 길이고 당일 깨고 나가도 깨고 나간 놈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석이든 저 유승민 의원이든 전부 다 버티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루라도 이 당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먼저 깨고 나간 놈이 결국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고 나가면 어떤 꼴 나는지를 저 노무현 때 노무현은 사실은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강력한 지지층이 있었던 대통령인데 당 깨고 나갔어요. 정권 초기에. 그래서 열린민주당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기존의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계속 더블로 깨져가지고 진짜 탄핵 아니었으면 다 끝장날 뻔했었거든.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까지 나가서 당 만든다. 지지율 5%도 안 나와. 난 그래 봐. 윤석열 지금까지 했다가는.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고 저는 어차피 있잖아요. 지금 한 당 하고 있어도 당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뭐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기존에 나도 왜냐하면 이미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너무 많이 건넜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대통령으로는 그 대통령 지지율과 현재 당의 인기로는 다음 수도권 총선 총선을 못 치르지. 못 그게 치러요. 문제가. 못 치러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보다도 영남권 빼놓고 그다음에 서초 강남 빼놓고는 충청도 아마 쉽지 않죠. 충청도 저는 지금 충청도 제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전라도하고 다 돌았는데 이미 서쪽 동네는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처럼 술자리에서 끄집어내요. 근데 동쪽 동네는 뭐냐면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과거에 분명히 그 PK에서도 60% 찍었고 TK 70% 찍었는데 너 찍었죠? 당신은 찍었잖아. 이러면 나 안 찍었대. 그렇게 다 술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만큼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영남권 빼놓고 결국은 영남권 의원들의 그 서초 강남 양남당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강남 영남의 정서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지지율 대통령 인기 없는 대통령과 당으로는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은 당의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저항하는 영남권을 공천에서 떨어뜨리면서 나갈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나가서 쓴맛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화가 됐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당을 깨고 나가는 시기를 다음 총선 6개월 전후로 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나가더라도 그때 나가서 바로 바람으로 총선에 나가서 먹어버려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깨가지고 똑같은 모습 그 나간 당 내에서도 돈도 없고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서 더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여당이 박해도 할 거고 거기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하면 국민들이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끝까지 당 내에서 바른 소리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다가 마지막 6개월 놔두고 당을 깨고 나갈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유승민 쪽? 예, 저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갔을 때 뭐 이 당 저 당에서 찌끄러기 떨어진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름 기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을 쳐내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뭐 새로운 사람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 보세요. 우리 당은 기존에 있는 선거 때마다 출연하는 그렇고 그런 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우리가 내세웠습니다 하고 영남 같은 데 공천 사람이 없으면 공천도 안 해도 돼. 수도권에 한 100명 정도만 공천해가지고 50석만 가져온다는 마음으로 공천을 하면 전 충분히 수도권에서 50석 먹을 수 있는 당이 올 거다. 이 전제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못하지만 민주당도 너무 못한다.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까 국민들 지금 민심이에요. 도저히 뭔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죽하면 전과자, 뭐 음주운전 재범했는 놈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친일파 우선을 찍어주고 왜 찍어주냐? 우리도 안다. 그렇지만 쟤를 상대하는 반대쪽 놈은 더 짜증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악으로 찍은 거다. 국민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간을 치고 들면서 그 공간을 국민들의 허한 가슴을 치고 들면서 당을 새롭게 만들면 새로운 인물을 넣어서 만들면 저는 수도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제 반대로 저 강신업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준석, 유승민 세력을 제외하고 이 국힘당과 태극기 세력과 저기 민주당의 저 반 이재명 세력과 합쳐가지고 마치 3당 합당처럼 거대 여당 만든다. 정계개편을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강신업은. 그분이 저기 홍준표 대표님한테 얘기했던 걸로 제가 답을 대신하면 그 아가리 닥쳐. 나 그 말 못 빵 터졌는데 홍준표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홍준표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니 나는 좀 정감이 있는 인물인데 하여튼 지금까지 내가 강신업을 잘 보면 강신업이 하자는 대로 다 가. 이거 헛소리하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그러니까 그쪽에 좀 김건희 말하네.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잘 알아요. 강신업이 저를 이제 3순위 블랙리스트로 찍었는데 1순위 이준석, 2순위 이재명, 3순위 변희재 죽인다고. 오, 그럼 뭐 높아졌어. 정당 밖에 있는데도 우량주가 됐네. 야, 씨. 그래서 좀 지켜보니까 실세야 실세. 실세. 실세야. 예. 실세니까 지가 저래 까불지. 아니면 저래 되겠어요? 지금 실세가 있어서 석동현 씨가 저 윤석열하고 그 고등학교 찌그러져라. 석동현 씨가 그래도 태극기 보수 중에서는 좀 세게 얘기했는데 찌그러져라. 제2의 홍준표네. 한마디가 촌철살인이야. 홍준표의 맞상대로 할만하다. 아니, 더군다나 그 찌그러져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술 친구 심평 있잖아. 심평 변호사. 한판 붙었잖아. 왜요? 또 뭐 이제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팬클 회사나라. 또 심평 또 찌그러져니까 진짜 찌그러졌어. 심평. 그리고 진중권이가 입을 못 열어요. 강신업한테. 진중권이가 강신업 앞에서 입을 못 열어. 옛날에 따지면 그럼 정관용이야. 정광용. 그 친박 강원희 사랑에 그치. 정광용 팩이야. 근데 정광용은 사실 때? 박 대통령은 정광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뭐 완전히 뭐 김건희의 가까워요? 이 마당쇠나 혹은 그 위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건희 상황에서 1급 기밀 노출됐지. 대통령 노출. 두 번째입니다 이거. 근데 대통령실에서 누구 하나도 저거 해체하라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 대구에 있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권 바뀌면 골로 가겠네, 이 양반도. 1순위네요, 1순위. 그래서 요 분 얘기해서 내가 참고를 하는데, 이 사람 주장은 조만간에 저 민주당의 반 이재명파와 합당을 한다. 신당 창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민주당이 좋아할 시나리오를 짜고 있네. 이 사람이 진짜 찐 좌파 아니야? 보니까. 손학규파래요, 여기. 손학규파라고? 네. 야, 나는 그 나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바른미래당 출신들 나가서 싸움만 배웠는지 천한 무적들이야. 뭐 대한민국 정치판 싸움은 그 사람들이 다 이끌어가. 바른미래 출신들이 다 싸우네. 양쪽에 흩어져가지고. 뭐 여포, 장비, 관우, 뭐 조자랑 그거 다 나오네 거기서. 권성동하고 저 주호영도 바른미래파 아니다. 다 나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보면 내 고향 대구 경북은 참 배알도 없어. 뭐 그 사람들 좋다고 박수 치고 앉았고 참. 여보세요.